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1945년에서 1948년까지는 미군정의 시기입니다. 1945년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식민지 해방이 한국 국민의 자발적인 힘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의해서 일본이 패전함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해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미군이 남한에 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3년 정도의 미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정치를 한다, 혹은 군사적으로 정무적인 정책을 실행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은 민정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군정이 끝나야 그 다음에 민정이 가능한 것이죠. 3년 동안 미군정을 통해서 한국이 이제 민간에 의해서 선출된 통치 권력이 정책을 하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에 남한에는 민간 정부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1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1953년까지 거의 3년에 걸친 동족 상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1948년에 제1공화국을 수립하자마자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엄청난 도전을 직면한 것이죠. 그리고 3년의 전쟁을 치른 다음에 1960년까지 이승만 정부는 대체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정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도에 발생한 부정선거에 반대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을 하고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었죠. 학생운동에 의해서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1960년에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1공화국, 2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권력 구조가 바뀔 경우 우리는 공화국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공화국이 대통령제였다라고 한다면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공화국과 구별하여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의 통치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제2공화국은 불과 1년도 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쟁취한 그러한 민주적인 민정정부를 제2공화국이 제대로 잘 대응하고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실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960년 이후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특히 정치 엘리트 간에 많은 분열과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그리고 국민들은 여전히
민생고에 허덕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1961년도에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63년도까지 군정을 하게 됩니다. 1945년도에 미군이 군정을 3년 동안 했다면 1961년부터 63년까지는 한국군이 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두 번의 군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박정희 장군이 군정을 하는 데 대해서 미국에서는 민주화 요구를 하는 그런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을 종식을 하고 본인이 군에서 퇴임을 한 다음에 민간인으로서 선거에 나서서 민간정부를 만드는 것이 국내적으로나 그리고 해외로부터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1963년도에 민간인으로서 선거에 나서게 되고 당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3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는 제2공화국은 의원 내각제였던 반면에 제3공화국은 대통령제로 다시 회귀했기 때문이죠. 제3공화국에서의 대통령은 임기 4년 그리고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 구조였습니다.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은 또다시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신헌법에서 권력 구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던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거인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보다 국민이 뽑은 수천 명의 선거인단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던 것이죠. 이러한 유신헌법은 결국은 내부적인 분열과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되면서 1979년도에 새롭게 헌법을 바꾸게 되고 권력 구조가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이후 1979년도에 대통령이 된 전두환 장군은 제5공화국을 출범하게 되는데 유신헌법을 다소 자유화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한 번 단임제로 그리고 그렇지만 유신헌법과 유사하게 7년 임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조항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보다는 다소 민주화된 그런 조치이지만 여전히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라고 하는 장기 기획안을 두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민주적 체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1987년도에 한국에서 본격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또다시 권력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 권력 구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한 번 단임제로 그리고 5년으로 축소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대통령 선출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만 볼 때는 드디어 한국의 권력 구조가 민주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공화국이고요. 1987년도 이후 현재까지 헌법이 바뀌지 않았고 또 그와 함께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의 통치 구조는 제6공화국이다. 그리고 1987년 체제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87년 선거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현재까지 배출이 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두 사람은 보수 정당의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정당의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출신이고요. 다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진보 정당의 대통령이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이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6공화국의 통치 구조와 그리고 대통령의 선출 방식은 비교적 민주적인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미국과 동일하게 4년 그리고 2번 재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원집정제, 프랑스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의 제도를 좀 분권적 대통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원집정제도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논의도 있고요. 또 아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새롭게 또 제도를 바꾸게 되면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거기에 또 맞추고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과도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30년 이상 잘 정착된 이 통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헌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헌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헌을 하게 되면 권력 구조만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부분, 또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 환경이란 문제, 인권의 문제, 또 경제적인 권한과 관련된 문제,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한 또 문제 제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좀 논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권력 구조만 바꾸는 개헌은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그런 개헌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개헌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끊임없이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를 바꾸어 오는, 그래서 정치인들의 어떤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그런 불행한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바꾸고 개헌을 하고 권력 구조를 바꾸고 통치 구조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